내 이름은 미야노아라 케이. 30살이다. 모 유명 체육관의 전속 트레이너로서 일하고 있다. 우리 가족은 2살 연상인 아내 쿄코와 이제 막 3살이 된 아들 쿄타까지 새 가족이다. 현재 나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빠! 왜 그러니 쿄타?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진짜?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랑 아빠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대. 그랬구나. 고마워 쿄타야. 우와, 엄청 잘 그렸잖아. 열심히 그렸어요. 이건 우리 집 갑으로 장식해두자. 쿄타에게 처음으로 받는 선물이네. 어쩌면 재능이 있는 건 아닐까? 재능? 그게 뭔데요? 잘한다는 뜻이야. 저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그래, 내일 문방구에 가서 그림 도구 사오자. 아싸! 케이도 참 진짜 아들 바보라니까. 교코도 그러면서 뭘. 당연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지. 그치? 선수의 원정 경기가 있거나 대회 시즌에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장기 휴가를 받으면 가족 여행을 떠났고 평소엔 아내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두 사람의 웃음이 내 최고 보물이야.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트레이너 일을 완벽히 해내겠어. 나는 거실벽에 아들이 그려준 그림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다. 몇 개월 후, 걔 오랜만이야 다람쥐. 뭐야? 당신 누구야? 너도 참 형한테 누구야가 뭐야? 형? 혹시 레이 형? 정답입니다. 상금으로 1만 원을 드립니다. 장난도 좀 적당히 해. 야,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는 없잖아. 5년 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형이 부모님 유산 다 들고 튀었잖아. 아직도 그걸 담아두고 있는 거야? 슬슬 잊을 때도 됐잖아. 그걸 어떻게 잊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 라인 대학 의학부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라인을 보낸 건 나보다 3살 많은 친형인 레이였다. 의사가 되기 위해 1년을 재수한 끝에 겨우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 서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던 중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형이 2분의 유산을 가지고 튀어버린 것이다. 계속 연락해봤지만 형은 답장조차 해주지 않았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의사 자격증을 땄거든. 드디어 의사가 된 거지. 그래서 너한테도 알려주려고. 아, 그래 잘됐네. 이제 레지던트 생활도 다 끝났어. 지금은 호흡기 내과에서 일하고 있고 내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지 궁금하지? 아니, 별로. 짜잔! 그 유명한 모니로버 병원에서 일해. 안 궁금하다니까? 즉, 너와 나이 차이는 땅과 하늘이란 얘기지. 넌 그저 그런 동네 체육관에서 일하잖아. 불쌍한 놈. 형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엄청 행복하니까. 그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메달리스트의 전속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거든. 아, 생각보다 꽤 출세했구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년 후에 결혼해서 지금은 3살 난 아들도 있어. 허? 레알? 난쟁이 똥자루였던 네가 아빠라고? 응. 즉 형이랑 놀아줄 시간 따윈 눈꼽만큼도 없단 얘기야. 그딴 말이나 할 거면 차단할게. 야! 잠깐만! 내가 염원하던 의사가 됐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그닥 축하해주고 싶지도 않고. 참, 정 없는 건 여전하구나. 그거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네가 트레이너면 뭐해. 어차피 월급도 많이 못 벌 텐데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택했다면 좋았을 텐데. 충고는 고마운데 내 걱정은 하지 마.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 조만간 미혼 파티에서 괜찮은 여자나 채울 생각이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옛날부터 레이 형은 본인이 천재라고 믿어왔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평등하게 사랑해주셨지만 어디서 귀를 잘못 들었는지 형의 인성은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부모님의 장례식조차도 오지 않았던 나쁜 놈이니까. 현재는 친척들도 형을 멀리하는 상황이다. 아마 가져간 유산도 지가 다 써버렸겠지. 인제 와서 이딴 연락은 왜 하는 거야? 의사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젠장. 아마도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지. 나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2번 다신 받아주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형의 라인을 차단한 후 출근했다. 쿄코! 쿄코!
괜찮아. 그냥 좀 아픈 거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미안해. 걱정하게 해서. 부부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고마워. 어느 날 쿄코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쿄코가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다행히도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던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는 게 이상했다. 일단 쿄타를 장모님께 맡기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통증은 가라앉았나요? 네,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덕분이에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큰 병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군요. 부인, 심장이 아니라 폐 쪽의 통증이었나요? 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이 아팠어요. 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몰라요.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기실에서 쿄코와 수납을 기다리는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 마을에서 이것보다 큰 병원은 모니로브 병원뿐인데 하필이면 형이 거기서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어쩌면 그놈에게 진찰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다. 마음 같아서는 진료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선생님이 써주신 소개장을 받기로 했다. 3일 후. 쿄코, 너 정말 괜찮겠어? 오늘이 호흡기 내과 진료받기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 데이트라니. 케이, 걱정하지 마. 이거 봐, 나 완전 쌩쌩해. 그렇긴 한데 그날은 진짜 많이 아파했었잖아.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 덕분에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어. 난 그래도 걱정되는데.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이날은 꼭 부부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었잖아. 장인 장모님께서 쿄타를 봐주신다고 했지만 혹시나 쿄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찾아뵐 면목이. 그러는 당신도 요즘 일이 바빠서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없다고 슬퍼했잖아. 그렇긴 한데 조만간 또 지방에서 하는 훈련에도 따라가야 하잖아. 그땐 또 나랑 쿄타랑만 지내야 하는데 시간 될 때 놀아야지, 응? 쿄코가 좀 그렇다면요. 야호! 그 대신 몸 상태가 나빠지면 곧바로 말해. 모니로버 병원으로 직행할 거니까. 병원에 가기 전날,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매년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갔었지만 내일은 호흡기 내과 진료를 가야 했기 때문에 포기했었다. 하지만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쿄코의 기대를 그냥 저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아까 그 조건을 걸고 가기로 했던 것이다. 아내는 정말 기뻐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내 마음도 놓였다. 3시간 후. 진짜 재밌었어. 영화관에 온 것도 오랜만이다. 쿄타가 태어나고부터는 계속 못 갔으니까. 애들은 금방 지루해하기도 하고 울기라도 하면 다른 분들께도 민폐라서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을 듯? 미안해, 케이. 어? 갑자기 뭐가 미안해? 오늘 내가 고집 부려서 나온 거잖아. 괜찮아. 난 쿄코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항상 가족 생각부터 해줘서 고마워. 정말 진심이야. 나야말로 당신이 좋아해주니까 더할 나위가 없는걸?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어쩌면 폐의 통증도 그냥 내 기분 탓이었을지도 몰라. 진짜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또 아프면 바로 말해줘? 알겠다니까. 자, 그럼 이제 빵집에 가서 쿄타한테 줄 선물도 사볼까? 그래, 쿄타가 꿀 롤케이크를 제일 좋아하잖아. 그 후 우리는 빵집에 가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빵과 케이크를 샀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을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쿄코가 괴로워했다. 쿄코! 어떡하지? 갑자기 가슴이... 쿄코! 정신 차려! 병원으로!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쿄코는 엄청난 식은땀을 흘리며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혔다. 케이크가 등받이에 깔린 것도 모른 채 나는 최대한 빨리 모니로브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쿄코를 대기실 의자에 앉혔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의사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쉬는 시간이었는지 그 의사는 꽤 여유로워 보였다. 일단 나는 서둘러 말을 걸었다.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형! 저번에 라인으로 연락을 하긴 했지만 만나는 건 5년 만이군. 날 왜 차단한 거야? 나 완전 충격받았어. 지금 그럴 말할 때가 아니야. 뭐? 근데 너 뭔 일 있냐?
엄청 초조해 보여. 지금 내 아내 상태가 좀 이상해. 흉부 쪽 폐가 많이 아픈가 봐. 진찰을 좀 받고 싶은데. 소개장에 있던 미야노하라 쿄코가 네 와이프였구나. 성이 똑같길래 혹시나 했지. 그 선생님께 얘긴 들은 거야? 일단 전화로 사정은 들었어. 부탁해. 지금 당장 우리 아내 좀 진찰해줘. 우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었다. 나는 간절히 고개 숙여 부탁했다. 하지만 형의 대답은 차가웠다. 미안하지만 오늘 진료는 다 끝났어. 그리고 예약은 내일이잖아. 어쨌든 지금은 좀 곤란해. 내일 다시 와라.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지. 장난해 지금? 우린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안 돼. 이 병원은 응급 외래 진료도 하고 있잖아. 그거야 이 지역에서 여기가 제일 큰 종합병원이니까 그렇지. 갑자기 찾아와서 곤란한 건 알겠는데 지금 진료해주지 않으면 쿄코의 상태가 더 나빠질지도 몰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좀 아픈 거잖아. 그 정도는 내일 와도 괜찮아. 형,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참나, 그 병원도 참 멍청해. 콕콕 찌르는 통증 정도로 소개장을 써주다니 완전 개오바. 괜찮다니까. 어차피 일시적일 통증일 뿐 금방 괜찮아져. 남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 지금 우리 아내가 아파하는 거 안 보여? 그렇지만 의사도 한 명의 인간일 뿐인걸.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진료해. 수술까지 하란 소리야? 그건 난 오늘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 계속 진료 보느라 바빴다고. 형이 바빴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 그래도 부탁 좀 할게. 제발. 어떡하지? 형이 힘들다면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해볼게. 그건 좀 힘들겠는데? 이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나뿐이니까. 그럴 수가. 좀 그렇다면 치료비 외에 다른 돈을 준비하든지. 다른 돈? 그래. 이 병원에선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잖냐. 왜 내가 뇌물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있잖아. 의사가 사명감만으로 병을 고친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야. 그렇게 급하면 무릎이라도 꿇든지. 난 의사 선생님이라고. 응? 바로 그때 머릿속 혈관이 끊어질 듯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의사로 일하면서 조금은 인간이 됐을 거라고 믿은 내가 바보였다. 어떡하지? 이 상태로는 쿄코가. 그때 안에서 원장님이 나오셨다. 교코! 교코의 남편분이시죠? 오래간만에 뵙네요.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쿄코가 아파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많이 아파 보이네요. 빨리 진료부터 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원 호흡기내과에 실력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미야노하라 선생, 왜 그러나? 혹시 저 여성분과 원장님은 어떤 사이시죠? 내 먼 친척의 딸이네. 진짜요? 교코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줬었네. 그러다 10살 때 지금 부모님에게 입양이 됐지. 나도 교코가 18살이 되기 전까진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다네. 말도 안 돼. 교코의 결혼식을 보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 이 병원의 원장님이 되셨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반년 전 제가 저희 은사님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게 사실은. 나는 방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일단 원장님은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모두 호출했고 곧바로 쿄코의 진료를 지시했다. 미야노하라 선생. 네! 자네 제정신인가? 괴로워하는 환자를 두고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겐가? 하지만 원장님, 이미 진료 시간은 끝났는데요. 진료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대학 공부에 레지던트 생활까지 했으면서 대체 뭘 배운 겐가? 미야노하라 씨,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잘못이 아닌데요. 설마 당신의 친형이었을 줄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연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군요. 아닙니다. 저런 놈을 채용한 제 책임이죠. 원장님, 저희 아내는, 쿄코는 나을 수 있을까요? 저만 믿으세요. 꼭 낫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야노하라 선생. 네, 선생님. 자네는 의사로서 실격이네. 대학 공부를 6년이나 해놓고도 이 모양이라니.
처음부터 계속 이딴 식으로 근무한 겐가? 당연히 아니죠. 제 소견상 이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던 변명하지 말게. 재수 씨를 죽일 생각이었던 건 아니고. 사죄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다니 자네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만. 그래도 설마 절 자르시지는 않으시겠죠? 아니, 자를 걸세. 오늘부로 자넨 해고야. 잠시만요. 저는 진짜 죽을 만큼 내가 알바인가? 환자를 업신여기는 인간은 필요 없네. 지금 당장 의사 가운을 벗고 나가주게. 진작에 부자가 될 기회였는데. 훗날 원장님은 다른 병원장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형은 결국 의료업계에 발도 못 붙이는 신세가 됐다. 또한 미혼 파티에서도 계속 매너 없이 행동한 결과 참가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결국에는 도박에도 손을 대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쿄코는 폐에 이상이 발견되어 그대로 입원하게 됐고 수술도 받게 됐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병도 다 완치되어 예전 생활을 되찾게 됐다. 2개월 후. 아빠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운동선수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올게. 밥도 잘 드셔야 돼요. 걱정 말렴 쿄타. 이래봬도 아빠가 선수들의 식단 관리도 하고 있거든. 잘 모르겠지만 아빠 정말 대단해요. 케이, 쿄타는 아직 3살이야. 그런 어려운 말은 모른다고. 그건 그래.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해. 고마워 쿄코. 호텔 도착하면 연락해줘. 다녀올게. 앞으로 당분간은 가족들과 못 만나는 나날이 계속될 것이다. 멀리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쓸쓸해진다. 하지만 내겐 전속 트레이너로서의 사명감도 있다. 내 선수를 세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칸센이 출발하며 약 3시간의 여정도 시작됐다. 좋아. 항상 그랬던 것처럼 파이팅이야.